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 마시던 그 커피 향이 이제는 허공에만 맴돌 뿐이었죠.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고 저와 눈을 맞추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날 창문 너머로 낯선 남자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옆집이었어요. 검은 반팔에 팔뚝이 단단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더군요. 30대쯤 되어 보였죠. 그날 저녁 베란다 창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남자 박도연이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보고 있었죠. 불빛이 그의 턱선을 비췄고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피하려 했는데 그는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새로 이사 왔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단순한 인사인데 오랜만에 제 존재를 봐주는 시선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커튼을 정리하다가도 베란다를 바라보게 되더군요. 남편은 늘 퇴근 후 늦게 들어왔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만이 소리를 채워줬죠. 그런데 옆집에서는 종종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마저 제겐 낯선 생기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더군요. 요즘 날씨 참 덥죠? 그러게요. 덥긴 하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숨이 가빴습니다. 그와 스친 손등에 온기가 남았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도 밤새 잠이 오질 않았죠. 마치 오래 잊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베란다 커튼 사이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있었고 저도 모르게 창문을 살짝 열었죠. 커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시간엔 늘 커피 마시시네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내 습관을 알아차린 누군가가 있다는 게 낯설고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은 잿빛이었고 베란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죠. 그날따라 남편은 출장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습한 공기를 식히려 창문을 열었는데 옆집 베란다에 도연이 서 있더군요.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담배 대신 손에 머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가볍게 웃었죠. 비 오는 날엔 커피가 딱인데 혼자 마시긴 좀 그러네요. 순간 그 말이 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잠깐 들어오실래요? 커피는 제가 조금 더 맛있게 내릴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부엌 쪽에서 나는 커피향, 젖은 셔츠에서 스며든 비냄새, 그리고 그가 내뿜는 체온까지 하나로 섞여 있었죠. 집이 참 따뜻하네요. 그냥 오래된 아파트예요. 저는 애써 평범하게 웃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제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런 향 오랜만이에요. 누군가 끓여주는 커피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커피를 내린 게 언제였던가 싶었죠. 남편은 늘 무심했고 식탁엔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남자와의 정적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호기심보다 이해가 있었어요. 마치 제 안의 외로움을 읽은 사람처럼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죠. 윤정화 씨,
혹시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낯설어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비가 그칠 때까지만 있다 가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커피잔은 비어 있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죠. 이상하네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상하게 편하네요.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게 되었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가 서 있을 것만 같았죠. 그의 웃음, 목소리, 그리고 눈빛이 내 안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그건 분명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땐 몰랐죠.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조용히 변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커피를 내리면 제 눈은 자연스레 창밖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날은 도연히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심장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더군요. 지난번 커피 너무 맛있어서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원두예요. 그의 말에 저는 얼떨떨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네요. 이런 건 안 줘도 되는데. 그냥 덕분에 기분이 좋아서요. 그날부터 우리는 종종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우편함 앞, 주차장 입구에서요. 퇴근 늦으셨네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짧을수록 그 여운은 길었죠. 그 주 금요일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텅 빈 거실은 유난히 넓어 보였고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문득 창문을 열자 베란다 건너편에 도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흔들더니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커피 괜찮을까요? 그 한 줄이 웃기도록 설렜습니다. 손가락으로 좋아요라고 표시했죠. 몇 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이번엔 수줍은 얼굴이었어요. 손에 커피잔 2개를 들고 있었죠. 오늘은 제가 대접할 차례 같아서요. 정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입으로는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고 초저녁 햇살이 살짝 기울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순간 제 시선이 그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컵을 들고 있는 손가락이 길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엔 다정함이 묻어 있었어요. 글쎄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닮아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세대지만 외로움이 같았죠. 그가 제 손끝에 닿았을 때 온몸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스침이었는데 마치 오래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정화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시작됐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문턱을 넘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도영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퇴근 무렵이면 그가 베란다 불을 켜두었고 저도 모르게 그 불빛을 기다렸죠. 창문 사이로 마주치는 눈빛 하나가 하루의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은 피곤해 보이시네요.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마주 보니까 괜찮네요. 그의 웃음은 잔잔했지만 마음속 파문은 깊게 번졌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은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낯설게 조용했죠.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저녁 잠깐 나올래요? 보낸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손가락은 이미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막 그친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달콤했죠. 근처 작은 호프집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이런 데 오니까 새롭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조명 아래서 눈빛이 반짝였어요.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제 안의 죄책감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맥주 한 잔이 들어가자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의 일상,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까지. 사람이랑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죠. 저도 그래요. 요즘은 누구랑 대화해도 마음이 닫혀 있더라고요. 잠깐의 침묵 뒤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명한 감정이 있었어요. 망설임과 갈망, 그리고 단 한 걸음의 거리감. 밖으로 나오니 비 냄새가 퍼졌습니다. 거리엔 사람도 없었고 바람만이 우리 둘 사이를 스쳤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걷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제 보폭에 맞춰졌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공기가 뜨거워졌죠. 불빛 아래 그의 손이 스쳤습니다. 너무 짧아서 실수 같았지만 명확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는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빗방울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떨어지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가 손수건을 꺼내 제 얼굴의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이러면 감기 걸려요. 그의 손끝이 볼에 닿았을 때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비는 쏟아지고 우리 둘은 처마 밑에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서로의 존재가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죠. 점심을 마치고 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별 대화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도연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다가오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켰어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줄 몰랐죠.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차릴 필요도 없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 불빛만 벽에 흔들리며 반사됐죠. 그때 창밖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도연이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커피 괜찮으세요? 창문 너머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늘 입던 회색 셔츠 대신 어두운 청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낯설게 어른스러웠죠. 오늘은 제가 끓였어요. 그가 내민 머그잔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커피 냄새 참 좋네요. 덕분이에요. 이 향이 나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묘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바람 소리만 창문을 스치고 그 소리 사이로 우리 숨결이 섞였습니다. 정화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까요? 뜻밖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그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불편해요. 누가 볼까 봐도 그렇고 그냥 너무 깊어질까봐.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나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 그리고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죠. 그는 제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연민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그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의 숨결만 오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울지 말아요. 나도 괴로워요. 그 한마디가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의 창은 닫혀 있었고 베란다 불빛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외로워서 그를 찾았던 게 아니라 잊혀진 나를 찾고 있었던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도연은 내 앞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일도 베란다 불빛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허전함이 깊어졌어요. 커피를 내릴 때마다 그와 마주 앉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현관 앞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종이에 짧게 적힌 메모 한 장. 죄송해요. 너무 가까워져서 이제는 도망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서운함보다 공허함이 더 컸어요. 그가 정말 떠난 걸까? 아니면 그저 나를 시험하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죠. 이게 끝이라면 그냥 그렇게 두지 말자. 저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한 복도를 따라 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젖은 머리카락, 휑한 얼굴, 그리고 그 눈빛 속의 당황.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면 나는 뭐가 돼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화 씨, 나도 힘들어요. 매일 생각나요. 그런데 이게 옳을까요? 그의 목소리엔 단호함보다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마주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습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섞였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뭐였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 품 안에서 울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체온, 심장 소리, 그리고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온기는 슬픔이었죠. 잠시 후 저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사랑이 아니라면 이 감정은 뭘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집 문 앞은 조용했고 문패 위엔 새 주인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사를 간 거였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미련이 남았어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고 베란다 창문을 열 때마다 그가 있을 것만 같았죠.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셔서 커튼을 치려는데 택배 트럭이 복도 앞에 서 있더군요.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사람들 사이로 도연이 보였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셔츠를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상자를 들고 있었죠. 순간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도연 씨, 그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어요. 떠난다고 했잖아요. 이제 진짜 가요. 회사에서 지방 발령이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좋은 일일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가 슬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복도 바닥에 부서졌고 그 빛 사이에 우리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그때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화 씨, 혹시 후회하세요? 후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떨릴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닿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짧은 악수.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작별의 체온이었습니다. 트럭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가 떠나고 난 뒤 복도는 다시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멈추고 나니 마음속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커피 잔 위로 내려앉았죠. 그 향이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도연을 통해 제가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의 온기였다는 걸. 그는 떠났지만 제 안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가을이 시작되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은 부드러웠고 창문을 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베란다에서 커피를 내리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옆집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고요하다는 걸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식탁 위에 커피잔을 보고 말했죠. 요즘 향이 좋네. 바꿨어? 응, 조금 더 진한 걸로. 그 짧은 대화가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날 오후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거리를 보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죠. 예전에 윤정아는 늘 남편의 그림자 속에 있었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연을 통해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을 다시 보는 법을 배운 거였죠. 가끔은 그가 떠오릅니다. 커피 향이 짙게 풍기는 날엔 그가 웃으며 향이 좋네요라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요. 하지만 이제 그리움은 아픔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간 계절처럼 내 삶을 스쳐간 한 페이지로 남았죠. 저녁이 되면 베란다 불을 켭니다. 그 불빛은 이제 기다림의 신호가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위로가 되었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의 삶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불씨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깨우는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를 잊은 게 아니라 그가 제 안에 남긴 온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도 커피를 내립니다. 그 향 속에서 다시 나로 돌아온 나 자신을 마주합니다. 비로소 제 삶이 제 손에 돌아왔다는 걸 느끼며